네, 관련해서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 매번 볼 때마다 역대 최장 기록을 무더위 그 열대야가 새로 쓰고 있는데, 자 이번에 열대야가 29일 연속 기상 관측일의 최장이라 하더라고요. 일단은 연장의 금메달은 하나 땄습니다. 이제는 금메달입니까? 혼자서 달리고 있는데 네. 이 혼자 달리고 있는 기록을 얼마나 깰 것인지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된 게 연장인데요. 지난 2018년과 1994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낮더위는 이제 8월이 모두 지나고 나서 기상청에서 분석을 해보면 아마 1994년과 2018년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더위는 심하지는 않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느끼는 이제 더위를 많이 느끼는 이유는 결국에는 높아진 습도이고 이 습도로 인해서 열대야는 거의 우두머리 수준으로 1등 수준으로 금메달이다. 지금 금메달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열대야의 1순위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다의 기록, 새로운 또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내다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6월 달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 연속 열대야가 6월 달부터 이미 나타났고 보통은 8월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열대야가 서울은 6월에 이미 나타났는데 1994년에 여름철 통틀어가지고 1년 통틀으면 결국에는 여름인 거죠. 여름 통틀어서 36일이나 되는 열대야가 이제 나타났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저는. 아, 그런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끊기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비 예보가 있어서 끊기지만 이제는 최다의 기록까지 1순위로 우리가 경신할 수 올해가 있는지를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8월 말까지도 열대야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최장뿐만 아니라 최다의 열대야 기록도 올해 경신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군요.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94년도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선풍기도 그때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이제 런닝셔츠 입고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 벗어라 했던 기억이 날 정도인데 어쨌든 열대 현상이요 지역별로 최대 4.3도까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습도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대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의 더위, 우리가 무더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다음 불볕더위라는 표현도 쓰지만 사실 그 두 더위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마를 전해서 오는 더위는 볕만 뜨거운 더위라고 해서 불더위라고 해서 불볕더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말하는 무더위는 물더위에서 리을을 탈락한 그런 더위의 이름인데 이제 습도가 높아지는 거는 결국에는 장마 끝나고 나면은 덥고 습한 공기의 확장으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네. 열대야는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달에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열대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진 습도와 볕이 강해진 건데 일단은 이제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주로 이제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천 지역 쪽에 열대야가 좀 많이 분포를 하고 해안 지역에 나타날 마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망라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바다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지역을 망라한 수준에서 높은 이제 습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뭐 지역과 뭐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 무더위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야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이 기상청이요 폭염 백서까지 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 기상 현상에 대해서 백서를 내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뭐 과거의 태풍이라든지 뭐 엘니뇨 그리고 지진 연보라고 해서 매년 기상청에서는 그런 이제 기록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올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매번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예보와 수시 예보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날씨에 대해서 최종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나타난 날씨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연구의 그 이제 일들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폭염 백서는 이제 올해 처음인 거죠. 폭염 백선 처음이다. 특히 이제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의 해를 겪고 나면서 2019년에서 정부에서는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으로 폭염이 처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폭염이 단순히 더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병에 걸리고 그다음에 가축이 폐사하는 어떤 사회 경제 전반적인 영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폭염에 대한 백서 전반적인 폭염에 대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도 좀 대처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올해 이제 폭염 백서를 이제 발간을 한다라는 거게 됩니다. 이 더위 잊지 말아야 된다. 내년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도 있겠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주 날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시원해집니까 이제? 보통 이제 더울 때 우리가 뜨거운 아스팔트에다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어느 정도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행동들도 보통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가 내려주게 되면은
주변 열을 흡수해서 증발하는 어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기는 합니다. 저기 보니까 수요일쯤엔 조금 낮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다시 오르죠. 다시 오릅니까? 다시 오르죠. 오늘 이제 밤부터 제주도는 이미 체계적인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태풍 얘기도 곧 해드리긴 하겠지만 예. 주 초반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내리는 비, 그 다음에 이제 주 중반이 지나고 나서 목요일까지 내리는 비는 중국 내륙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내륙에서 들어오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겨울 같은 경우에도 눈이나 비 내리고 나면 날씨가 부쩍 추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풍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기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태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상황에서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체계적인 비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좀 쉽게 더위는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흔들렸던 기압 배치가 가을보다는 한여름에 해당되는 기압 배치로 재형성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레인 매직이라는 말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비에 대한 그 폭염이 좀 수그러드는 기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태풍이 불청객이라고 하는데도 반가운 손님이 될 줄 알았더니 요즘 불청객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오늘 새벽이 9호 태풍 종다리, 태풍 이름은 종다리입니다. 한반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비를 많이 뿌립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키나와 남서쪽에 가까운 해상에서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가 이제 오늘 자정을 넘기고 나서 제주도 먼바다 부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기압보다 특히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열기와 수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대저하부라고 했는데요. 열대저하부와 태풍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기준 자체는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돼야 물론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33m 이상급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은 강한 태풍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도 작고 그리고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태풍 벌어졌던 그 당시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 세계적인 기준인 33 초속 그 33m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강한 태풍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 결국엔 초속 17m 이상이 되는 이제 그 열대저하부부터 이제 태풍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종다리가 된 건데. 서해상으로 현재까지는 북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평균 속도보다는 약간은 느린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 태풍이 이제 오늘 밤 그래서 화요일과 이제 중부지방 수요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지방에 도달하기 전에 워낙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 사실 기상청에 낮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태풍의 그런 형성이 될 수 있을 만한 주변의 형성은 아니기 때문에 중부지방의 해상, 서해상까지 북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강한 회전력을 갖고 강풍과 이제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풍랑특보 내지는 이제 태풍특보라고 하는 거는 호우특보와 풍랑특보, 해일이 모두 특보급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태풍특보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도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나라의 예측 모델 자체가 이 중심을 향하는 그 태풍의 이동 경로를 다 제각기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더위를 꺾이게 하지 못하는 태풍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부터는 태풍의 진로 유심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나라 기상청 보면은 올라오다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또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서 아마 한국에 한반도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예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대 저하부에서 중심부에서 최대 풍속이 17m 이상. 사실 어제와 오늘의 그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초속 한 3m 차이. 그러니까 그 바람의 기준 정도에 따라서 이 아이가 태풍이냐 열대 저하부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이 된다라고 해서 이 저기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심 부근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의 세력이 완화됐을 뿐인 거지 이제는 남아있는 그런 저기압의 형태로 어딘가에는 이제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멸에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다량의 수증기와 에너지를 품은 이런 태풍이라는 요소가 우리나라까지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비와 바람도 강해지지만 비 바람이 계속 내리거나 불진 않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폭염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그렇군요.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제 폭염 계속되다 보니까 이 한강까지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뭐 남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태풍이 좀 바람이 불고 뭐 요동치게 하면서 이런 현상은 좀 나아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나고 나면은 바다에는 이제 심층 해수부터 표층 해수까지 섞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바다에 안정적인 어장 현상을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자정을 지나서 남해안 지역과 제주 남쪽 지역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바다를 좀 흔들어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는데요. 바다도 뭐 강도 좀 흔들어 줍니까? 그렇죠. 흔들어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다만 녹조가 발생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예. 이런 이제 영양염류라고 해서 쓰레기, 오염물질이 유입이 돼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지만 높은 해수 표층 온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기온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온도 바다면 바다, 강의 이제 온도가 좀 높아진 상태인데다가 강한 일사로 인해서 햇빛이 내리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결국에는 녹조 현상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인 건데 물론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오는 동안에 이 상황들은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드리지 못하는 게 태풍 하나로 바닷물이 식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당분간의 폭염인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화되고 난 뒤에는 다시 좀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좀 시원한 소식으로 한번 만나 뵙길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